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죠? 오늘 또 7월 1일, 그죠? 어김없이 또 새날이 왔습니다. 우리가 새날이 온 만큼 내 마음도 내 정신도 산뜻하게 한번 출발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 또 새날을 맞이해서 새 책이 시작됐죠. 아들아, 돈 공부해야 한다. 제가 이제 지인 추천으로 이렇게 딱 요 마음인 거죠. 우리 애들에게 경제 공부를 시켜야 되겠는데, 그 적당한 책이 있을까라는 이제 질문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첫 번째로 그냥 대본에 이 책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궁금했어요. 궁금해도 뭐 안 샀죠. 그죠? 그러다가 이 다다를 때쯤 이제 방학이잖아요. 그죠? 이제 막 이렇게 나도 시간이 막 차오르는 거지. 애들 빨리 읽혀야 되겠는데. 그래서 그때 말씀해 주신 책이 생각이 나서 이제 사서 이제 애들한테 읽히기 전에 제가 먼저 읽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책을 들었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 애들을 읽혀야 되는 것도 뭐 당연한 거지만 여러분과 함께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왜냐하면 1번, 경제에 대해서 엄청 쉽게 풀어놨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쉽게 표현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되게 쉽게 풀어놔서 아마 조금 읽으신 분들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아실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어떤 책인데 정이 가는 책이라고 해야 돼. 읽으면 읽을수록 막 제가 막 정이 막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빨리 읽혀질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한번 이 책으로 또 한 달을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문입니다. 그죠? 6페이지. 지금 저는 다시 시작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항상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가? 한번 쭉 하다가 쉽게 말해 삑사리 타면 끝인 일도 되게 많죠. 그죠? 대부분이 어떤 일이, 참 잘 생각해 봅시다. 어떤 일이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그 어떤 일은 그 삑사리가 탔든 기존에 잘해왔던 어떻든 내가 마음먹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난 너무 다시 시작하고 싶어. 막 이렇게 지우개로 지우고 이렇게 딱 산뜻하게 하고 싶어. 그래도 그럴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이유는 뭘까? 가장 큰 차이는 자기 일이면 그 일이 자기 일이면 여러분 언제든지 5년 지났다가 3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자기 일이니까. 자기 가게거나 자기 회사거나 그렇지 않아요? 다시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데 자기 소유가 아니야. 그러면 예를 들어 소유가 다른 사람에게 있어. 그러면 저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면서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그 옛날에 했던 거 기억 좀 잊어주시고 나 지금 산뜻하게 한번 해볼게요가 된다 안 된다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의 내용은 그게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저는 다시 시작합니다. 이것도 컨트롤이 자기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가 글을 쓰는 거잖아. 일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비즈니스가 여러분 물론 뭐 쭉 가면 뭐 이렇게 뭐 우상향 하면서 쭉 가면 뭐 최고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잠깐 내가 뭐 한 달, 보름, 혹은 석 달, 1년, 내 소유의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다시 시작합니다가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가능하다. 자, 그렇습니다. 자, 7페이지. 되게 재밌는 말을 썼어요. 개인은 자기만의 삶의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 개인은 자기만의 삶의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그냥 내 방 있어야 돼. 뭐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자본주의에서는 자기만의 삶의 공간, 자본 공간을 얘기하겠죠. 자본 공간.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지금 이만큼의 자본력, 내가 10억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10억만큼의 뭡니까? 내 삶의 공간,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 그죠? 내가 늘 뭐 이런 환경, 이 나만의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그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예를 들어 이제 뭐 1,000원밖에 없어. 그런데 10억, 100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공간을 함께 할 수 있다 없다? 굉장히 어렵죠. 일단 생각부터가 그걸 만들어낸 사람의 사고 체계와 아직 그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사고 체계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개인은 자기만의 삶의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여기서 더 크게 주는 메시지는 저는 내가 10억 있어? 100억 있어? 나 지금 살만해? 그러니까 난 내 공간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낸 공간, 즉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돈이 있냐는 거예요. 돈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돈이 있는가. 그만큼이 내 자본 공간, 내 삶의 공간이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자, 밑에. 내 가난의 업보가 자식 세대에 고스란히 전가되는 자본주의 고리가 너무 무서웠다는 거죠. 이 사람 그게 너무 무서웠다는 거죠. 그래서 참 좋아요. 자식들도 경제무지에서, 그러니까 본인도 경제무지에서 벗어나야 되지만, 내가 경제무지에서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이 자본주의라는 거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돈의 작동 원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본인이 하나하나 깨우치면 깨우칠수록 누가 생각이 나더라? 자식이 생각이 난다. 우리 다 똑같잖아. 세상에 제일 맛있는 거 먹으면 누가 생각납니까? 그죠?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생각나죠. 그죠? 그러니까 자식들도 경제무지에서 벗어나게 해주자는 그 마음. 내한테 제일 맛있는 거, 니한테 제일 먼저 주고 싶다는 그 마음이 이 글을 이 사람 이제 초보 작가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글을 너무너무 쉽게, 그러니까 진짜 자기 자식을 향한 그 마음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받아들고 어떻게 이렇게 썼을까 싶은 감동과 감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8페이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본인이 이 책을 이제 본인 블로그에 이렇게 쭉 이제 퇴사를 하고, 롯데라고 하는 상무로 계시다가 퇴사를 하고, 이제 뭐 소일거리겠죠, 그죠? 블로그에 글을 하나씩 올리던 것이 엄청나게 베스트가 되면서, 그것들을 쫙 정리해서 책으로 발간해낸 게 지금 이 책이고, 그쵸? 이 책이 4년, 5년 만에 10만 부가 나가면서 지금 골드 10만 부 에디션이 나온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 자기에게 줬던 베네핏 가장 큰 거 세 가지는 첫 번째, 자기 스스로 돈과 경제의 개념을 명확하게 확립할 수 있었다. 이 너무 중요하죠. 그죠? 우리가 죽기 전까지 자본주의인데 자본주의를 정확하게 모르고 죽는 사람이 수두룩백백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수두룩백백. 근데 이제 저희도 빨리 이 금융 문맹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본인에게 이런 거죠. 내가 말하면서 글로 표현하면서 정확하게 진짜 찐을 알게 되는 거. 저도 그렇거든요. 내가 알 듯 말 듯한 것을 내가 누군가에게 표현해 보면서 오히려 굉장히 정리가 많이 되는 경험을 많이 하죠. 여러분도. 이분도 그게 가장 첫 번째 좋았다. 두 번째가 참 두 번째 선물은 어떤 토대가, 여기 토대랑 동그라미 적게, 토대가 되었다. 어떤 토대? 작가가 될 수 있었고, 유튜버가 될 수 있었고, 자기가 경제를 지금 배우는 박사과정의 학생일 수 있었다. 이 글을 썼던 것이, 우리가, 분명히 우리는 다, 여기 여러분 나름의 시간을 보냈어, 안 보냈어요? 뭐 직장 생활을 하면서 보냈든, 아니면 비즈니스를 하면서 보냈든, 무언가를 하지 않은 게 아니야. 무언가를 했죠. 그런데 자 중요한 거 내가 애써 그죠? 뭐 5년, 3년, 10년 무언가를 한 것이 여러분의 다른 무언가를 하는 거에 토대를 만드는 일로 업그레이드 시켜본 적이 있는가? 요 생각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아메 비즈니스, 우리는 지금 다 아메 비즈니스를 하니까 내가 아메 비즈니스를 하면서 내가 뭐 열심히 했잖아.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했잖아.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가 여기서 배우고 익히고 알게 되고 한 모든 것들이 그 다음 내 삶의 밑바탕, 토대가 되는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접근한 적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SP 되고 PT 되고 다이아몬드 되고 이런 접근법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이 속에서 많이 얘기하니까. 근데 내가 여기서 모든 보냈던 시간들이 내가 그 다음 무언가를 해나가는데 토대가 되는 형태로 내가 어떤 뭐 그것이 되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야 된다. 그건 너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자기가 그냥 거기서 이제 블로그에서 글을 썼던
그냥 썼는데 그것이 너무 감사하게 자기를 작가가 되는 토대가 되게 했고, 아무것도 없어. 내 작가 할래 이게 아니라 이렇게 자기가 썼던 그 스토리가 경력이 하나의 경력이 되어서 뭐가 작가가 될 수 있는 토대가 됐고, 그것을 토대로 또 유튜버가 될 수 있는 토대가 되었고, 그쵸? 결국은 자기가 갈증을 느껴 경제를 배우는 박사과정의 학생이 되는 토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동기부여를 계속 시켰다는 거. 동기부여가 되는 무언가를 만들었다는 거죠. 이 너무 중요하죠. 그죠? 자, 세 번째, 본인에게 이 책이 줬던 선물은 뭐냐? 문화자본가가 됐다는 거. 우리 너무 얘기 많이 하는 뭡니까? 인쇄를 받는, 저작권을 받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근데 이제 본인이 9페이지, 이 글을 이렇게 써나가는 것이 아주 명확한 누가 주는, 당신 뭐 글 100개 쓰면 뭐 해줄게요. 이런, 뭐가 됩니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하나하나 글을 쓰면서 만들어 나가신 거죠. 그죠? 근데 그 시간이 외롭고 힘들고, 과연 이게 무슨 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들 아니야라는 생각과 고민이 왜 없었겠어요. 그죠? 뭐 요까지만 글을 쓰고 더 이상 안 써야 되겠다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했었겠죠. 그래서 자기가 꾸준히 이거를 글을 썼던 자기 자신에게 가장 먼저 칭찬한다.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자기 자신에게 늘 그랬대요. 그냥 뭐 대단한 어떤 걸 해내려고 했다기보다는 하루만 더 해보자는 생각이 지금의 자기를 만들었다. 하루만 더 해보자. 글 하나 더 써보자. 이렇게 하루하루 보냈던 것이 결과적으로 자기 인생을 이렇게까지 반전시켜주는 토대가 되었다라고 서문에 써놨어요. 자, 11페이지 머릿말. 동공부를 해야 하는 뭐 이유. 자, 25년 동안 쉬지 않고 일했는데 왜 아직도 이렇게 살기 힘든가? 우리가 이제 직장인의 비애라고도 얘기하죠, 그죠? 어, 한 3년, 5년 일했을 때 어떤 결과가 변하지 않는 거는 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10년 이상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민이 달라지지 않고 삶의 형태가 전혀 바뀌지 않는 걸 느꼈을 때 누구라도 도대체 뭐지? 음, 이런 저는 예를 들면 한 제가 10년차 직장 생활 했을 때 근데 10년차 직장 생활 했을 때조차도 한 15년 정도를 해야 삶이 바뀌는 갑다. 라고 그냥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5년 차에서도 10년 정도는 해야지. 뭐 따지기라도 따지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고, 10년 차에도 한 15년, 20년 해야 뭐라고 말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내 경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삶에서 어떤 다름이나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성실하지 않았다고 생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난 되게 성실한 사람이었어. 그런데, 그 역사가, 스토리가 좀 약한 거 아니에요, 경력이? 한 20년 정도는 해야 뭐,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아메 사업이 저한테 왔을 때, 과거 3년 전에는 어땠어요? 5년 전에는 어떤 마음이었어요? 지금과 똑같은 마음이지 않았냐? 근데 그 이상의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게 있냐라고 물었을 때 제가 처음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생각이라는 걸 해봤던 것 같아요. 내가 직장 5년 차 때 어떤 생각을 했지? 내가 10년 차 때 어떤 생각을 했지? 3년만 더 하면 5년만 더 하면 달라져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1도 변화가 없는 거를 느꼈을 때, 지금부터 내가 10년을 더 한다고 해서 변화가 된다, 안 된다? 1도 바뀌지 않겠구나. 오히려, 쉽게 말하면 경쟁력은 나라고 하는 사람의 경쟁력이 높아진 것이 아니라 저는 경력이 더 됐으니까 높아진다. 계속 높아진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너무 어리석은 생각이었죠. 그쵸? 직장인의 경력이 높아지는 거는 그걸 경력이라고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똑같은 일을 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 똑같은 일에 가장 결정적인 그것이 경력이 되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책임 소재가 없다는 거예요. 약하다는 거죠. 책임 소재가 없지는 않겠지. 근데 책임 소재가 굉장히 약한 거죠. 내가 그 직장에서 뭔가 대단한 걸 정말 필요한 걸 만들어내지 못해도 그 책임 소재가 저에게 딱 정조준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된 25년, 30년의 시간은 그렇게 유의미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없다. 그리고 정말 나도 그 시간을 경력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제가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25년 진짜 쉬지 않고, 그죠? 장깨 부리지 않고, 그저 열심히만 분명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아직도 똑같은가? 살기 힘든가 하는 거야. 5년 차 때 살기 힘들었던 거 20년 똑같다는 거예요. 왜? 가장 결정적인 건 뭐다? 경제 구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게 아니고 없는 거예요. 경제 구조에 대한 이해가 이분은 부족하다고 써 있는데 저는 아예 없었던 것 같아요. 아예 없었다. 맨 밑에 금융자본주의 시대에는 돈의 원리, 즉 경제 지식을 이해하는 능력이 없으면 뭐다? 문맹이다. 문맹. 자, 여러분, 문맹을 다시 생각해 볼게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요. 근데 내가 글을 모르는 상태로 살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내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글을 몰라. 그러니까 그냥 통밥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저게 전화기라고 하는 글로 저게 전화기를 아는 게 아니라 저런 모양으로 생긴 게 전화기야. 음. 이제 부산역을 내가 글을 몰라. 그러니까 요렇게 한 게 여기야. 뭐 이렇게 통밥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죠. 내가 글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크레센도입니까? 계속 더 파고들 문뱅은 뭐예요? 그 다음 이렇게 파고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계속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어림짐작해서 그냥 통밥으로만 살아가는 거죠. 그럼 얼마나 놓치는 게 많겠어요? 문맹이며 음. 뻔히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지 못해서 놓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세종대왕이 뭐라고 했어요? 본인이 죄를 지어놓고 죄를 지은지도 모르는 일반 백성들 글을 몰라. 분명히 공지가 되고 다 아는 건데 글을 모르니 죄를 지어놓고 죄를 지은지 몰라 힘들어하는 그들을 어여삐 여겨 글을 쉽게 만든다. 그죠? 이게 이제 문맹이 그만큼 굉장히 어려운 거다.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분명히 10년 이상의 어떤 일을 했다. 그런데도 왜 살기 힘든가? 이 부분에 나도 그래. 어, 라고 대답한다면 다 뭐다? 그냥 문맹이다. 문맹이다. 자, 12페이지. 본인이 분명히 롯데라는 곳에서 상무까지 하는 그럼 전문가죠. 그죠? 그런데 어떤 전문가였다? 우물안 전문가였다는 거예요. 우물안 전문가. 그러니까 진짜 이 세상의 전문가가 아니라 그냥 우물안 어떠한 파트에 부품으로서의 전문가였다. 그 안에서의 능력을 인정받아도 분명 인정받았지만 삶은 늘 퍽퍽했다는 거죠. 자, 12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내 친구들이 기준 삼지 마라. 너무 뼈 때리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죠. 어디서 위로받아요? 나만 이런 고민하지 않아. 내 친구도 술 한잔하면 맨날 똑같다. 그러니까 다 이렇게 사는 거야. 이거 다 이렇게 사는 거야. 사람들 다 그렇게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죠? 다른 친구를 만나면 예를 들면 내가 연봉이 1억인데 예를 들어 연봉 10억인 10억을 버는 어떤 뭐 직장인은 아니어도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죠. 근데 내가 만나는 사람은 나와 비슷한 이미 영역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고민도 그 영역 안에서는 같은 거예요. 여러분 다시 생각해봐요. SP 리더님이 하는 고민은요 비슷해요. 이 SP 리더님이건 저 SP 리더님이건 SP의 고민은 비슷해요. 자, 파운더스 PT 리더님의 고민이는요? 또 파운더스 PT 리더님들끼리의 고민이 공감이 너무 돼. SP 리더님은 공감 절대 못해. 파운더스 PT 리더님의 고민을. 이해됩니까? 그쵸? 그러면 또 다이아몬드들끼리 저 시기가 또 있어. 고민이 똑같아요. 왜? 그 영역이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이 경제 공부를 하라고 당부하는 아빠가
첫 번째로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내 친구들이 기준 삼지 마라. 그건 기준일 수 없다는 거예요. 어. 그냥 네가 만나는 사람이지. 자주 만날 수 있는 사람이지. 네가 좋아하는 사람이지. 기준 삼을 사람이 아니라는. 근데 우리는 여기에 기준을 삼고 위로받고 다 그런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금융강도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성인의 금융 이해도가 OECD 평균 밑돈다는 거예요. OECD 국가의 평균보다 우리나라가 밑에 있다는 거예요. 나라의 그 뭡니까? 경쟁력은 높은데 국민의 경제 이해도는 낮다는 거예요. 평균보다. 그러면 OECD 국가의 성인보다 돈에 관심이 없든지 혹은 무지하든 상태라는 의미다. 그런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뭐다?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의 1위다. 곧 자살률도 1위다. 이런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1위라는 것이 그냥 어쩌다가 이게 아니라 계속 1위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참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2000년도에 1위를 찍었어. 노인 빈곤율이 1위야. 그러면 그 데이터가 나왔으면 2001년도에는 좀 달라지고 2002년도에는 좀 달라지고 2005년, 2010년에는 더 달라지고 그래서 어느 순간 1위가 아니어야 정상인데 계속 1위다. 계속 1위다. 계속 1위다는 건 뭐예요? 사람들이 변하지 않고 똑같이 행동한다는 거야. 나 열심히 일했는데 왜 이래? 그게 우리 할아버지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쵸? 이거는 또 문제일 수 있다. 우리 때에서 끝내야 합니다. 14페이지. 그래서 이제 엄마가 이 분의 이제 와이프죠. 엄마가 침을 튀겨가며 자주 말하는 세 가지가 엄청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너무 공감이 제가 많이 돼가지고 한참 웃었는데 자 15페이지 딱 세 가지가 뭐냐면 네 친구들이 기준 삼지 말고 너가 엄마를 기준 삼아라 했어요. 너가 엄마를 기준 삼아라? 그럼 너희 엄마의 세 가지, 엄마가 가지고 있는 딱 세 가지 기준이 있어. 그럼 뭐야? 첫 번째는 10원도 아껴라. 모이면 목돈이 된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를 들면 돈이라고 하는 개념의 접근을 어떻게 하냐면 100만 원부터 좀 어떻게 뭘 할 수 있지. 예를 들면 어? 최소한 1,000만 원은 돼야 뭘 하든 이걸 하든 저걸 하든, 뭐 돈이 어디에 넣어도 돈이 굴러가는 게 보이고, 뭐 이렇게. 어. 그런데 이 기준을 삼으라고 하는 엄마는 어떻게 했다? 10원도 돈이다 하는 거예요. 10원도 돈이다. 100원도 돈이고, 1,000원도 돈이고. 그러니까 똑같은 돈이기 때문에 가치가 같다는 거예요. 100만 원의 가치나 10원의 가치나 그놈도 돈이고 이놈도 돈이다. 어. 그거 진짜 맞잖아. 우리가 월 소득이 1,000만 원이어도 1,100만 원 쓰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10원도 아껴야 돼. 모이면 뭐가 된다?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는 목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돈을 우습게, 그러니까 큰 돈은 돈, 작은 돈은 이렇게 하는 자체가 사고방식을 전환하지 않으면 다 돈이다. 기능을 하는, 그죠? 나 대신 기능을 해주는 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정말 어디 길거리 가다 100원짜리 동전 죽는다 안 죽는다. 여러분 동전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주어요. 100원짜리 동전 안 죽는다고 10원짜리 동전 안 죽는다고요. 근데 우리 오늘 배웠으니까 주읍시다. 눈에 보이면 죽는다 안 죽는다? 죽는다. 자, 두 번째 죽을 힘을 다해 종잣돈을 만들어라. 이 종잣돈이 갖고 있는 힘은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자, 자본주의에서 제일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종잣돈을 모을 수 있는가? 당신은 종잣돈을 모을 수 있는가? 그죠? 왜냐면 이 종잣돈을 모았을 때 그 종잣돈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글쎄 시드머니 그죠? 저 밑에 보시면 종잣돈의 가치를 아는 것이 경제 공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어. 경제 공부 엄청 빠삭하게 막 박사 코스 받아갖고 난리를 부렸는데 종잣돈을 못 만들어.
스스로 종잣돈을 못 만들어. 말짱 도루묵이죠. 아무 의미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종잣돈을 모으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특히나 돈이 돈을 버는 금융 자본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세 번째, 종잣돈으로 뭐 해라? 땅과 집에 장기 투자해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종잣돈이 너무 좋은데 돈은 어, 무조건 가치 하락하죠. 왜 무조건 가치 하락을 합니까? 돈을 정부가 임의대로, 물론 이제 이유는 있겠지만 어쨌든 임의대로 돈을 찍어낼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유통되는 돈이 딱 한정돼 있으면 돈의 가치 하락이 없을 수도 있지만 나는 예를 들어 10,000원짜리 100장을 딱 갖고 있는데 또 정부에서 돈을 찍어내니 10,000원짜리 100장의 가치가 떨어진다. 자,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무슨 말이냐? 내가 10,000원으로 살 수 있는 것이 그죠? 적어진다는 거죠. 원래는 10,000원으로 뭐 이만큼 장을 볼 수 있었는데 지금 10,000원으로 요만큼밖에 장을 못 본다. 예를 들면 그 말은 무슨 물가가 오른다.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과 물가가 오른다는 얘기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러면 다시 돈의 가치가 내가 분명히 난리를 부려 종잣돈을 이렇게 1,000만 원 예를 들어서 만들었는데 이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라? 빨리 돈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돈을 돈의 형태로 갖고 있으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억울하잖아요. 액면가는 변하지 않죠. 1,000만 원. 그렇지만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점점점 줄어드니까 점점점점 줄어드니까 억울하니까 뭐예요? 자산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돈을 자산으로 바꿔놓으면 자산의 가치는 떨어지지 않으니 물론 이제 그것도 잘 바꿔야 되겠지만 돈의 가치는 무조건 떨어지는데 자산의 가치는 뭐 어떤 거 떨어질 수도 있지만 안 떨어지는 것도 있고 물가가 오른다는 얘기는 그건 뭐예요? 자산이라고 하는 형태로 돈을 바꿔놓으면 그 자산은 그죠? 오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뭐라 했다? 종잣돈으로 뭐 해라? 땅과 집, 그러니까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자산으로 돈을 바꿔놔야 된다. 돈을 돈으로 갖고 있으면 안 되고, 그죠? 예를 들어 금고에 등록놓고 이러면 이제 절단 강사이죠. 안 되고 돈을 금도 자산이죠. 금으로 바꿔놓든지, 집으로 바꿔놓든지, 뭐 주식 증권으로 바꿔놓든지, 그죠? 이렇게 돈을 돈으로 바꿔놔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차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의 계단편, 전략편, 투자편, 인생편, 돈공부편 이렇게 있습니다. 자, 1번 부의 계단편. 돈의 맛을 알아야 부를 지게 된다. 돈맛, 돈맛, 돈맛이 있다 없다 있다. 자, 돈의 맛. 니들이 개맛을 알아. 우리 너무 유명한 말이죠. 니들이 개맛을 알아. 이런 것처럼 니들이 개맛을 모르기 때문에 개를 잡는 수고를 하지 않죠. 니들이 개 맛을 알면 누구라도 개를 잡는 수고를 견딜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도전한다. 다시 니들이 돈 맛을 알면 그 과정 도전하고 돈을 버는 일에 대해서 도전하고 뭐 한다? 계속 그걸 추구하려고 하겠죠. 돈의 맛이 있으니까 그죠? 자, 돈의 맛이 있다. 어떤 맛이냐? 세 가지 맛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아끼는 맛, 잘 쓰는 맛, 잘 모으는 맛. 음. 첫째, 25페이지. 돈 아끼는 맛이네. 저는 그냥 이게 절제의 맛인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서는 표현이 좀 다르지만, 돈 아끼는 맛, 이런 거 있죠. 내가 뭐 5년째 어떤 쓰고 있는 물건, 10년째 쓰고 있는 쓰고 있는 물건을 이 뭐 편하고 익숙하고 추억도 있고 뭐 요런 형태로 표현해 놨지만 저는 요것보다는 그냥 절제의 맛.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 내가 오늘 예를 들어 저 브라우스를 딱 사려고 했어. 그런데 그 순간 내가 하고 참은 거예요. 왜? 사면 그 순간은 한 뭐 일주일은 잘 입고 다닐 수 있겠죠. 새 옷이니까 내가 좋아했던 옷이니까. 그런데
그 내년에는 그 옷을 입는다, 안 입는다. 손이 안 가. 그걸 내가 알아, 몰라? 알아. 그리고 집에도 또 흰 브라우스가 있어, 없어? 있어. 한 개 있는 것도 아니야. 여러 개 있어. 그걸 내가 그 순간 탁 발동시키는 거죠. 아, 이거, 너무 이쁘고 내 스타일이긴 하지만, 그리고 뭐 가격도 하나 정도 내한테 질러도, 충분히 괜찮은, 부담 없는, 거긴 하지만 집에 있어. 그리고 내가 이거를 얼마 동안 뭐 그렇게 좋아할까? 한두 번 입고 또 흥미를 잃겠지. 라고 스스로 탁 인지시켜가지고 내가 그것을 절제했을 때 돌아오면서 어때요? 기분 드러운 게 아니고 기분이 좋은 거죠. 스스로 그러니까 못 사는 거 말고 못 샀어요. 너무 사고 싶은데 못 샀을 때 기분이 드럽잖아요. 예를 들어. 근데 스스로 절제했을 때, 우리가 정말 다이어트 할 때 내가 한 곱이 잘 넘긴, 오늘 진짜 내가 고기 안 먹고, 나 오늘 진짜 그 빵 안 먹고 잘 견뎠을 때 내가 나와 약속을 지킨 그 어떤 그 절제했을 때 그 맛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돈 아끼는 맛, 절제 맛인 것 같아요. 두 번째, 돈을 잘 쓰는 맛. 이거 진짜 맛있죠. 여러분. 이 맛을 한번 있으실 거예요. 그죠? 자, 이 물건이 정말 필요한가? 그 물건의 필요에 적합한 물건인가? 물건이 필요 대비 정말 적당한 가격인가? 가치 소비죠. 내가 정말로, 뭐 이렇게 돈을 쓰고 나서 되게 속상하고 후회되는 어떤 음, 소비가 있고 어떤 지출은 해놓고도 계속해서 뿌듯한 지출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 사람에게 돈을 썼을 때는 별로 생각이 전혀 안 나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아닌 다른 곳에 제가 어떤 돈을 썼을 때는요, 좀 다시 생각하고 다시 생각, 뭐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돈을 본인이 생각하는 가치에 맞게 잘 썼을 때 느껴지는 자기만의 맛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 돈 모으는 맛, 돈을 모으는 맛. 이거는 뭐 맛 중에 최고의 맛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뭡니까? 그 맛이에요, 그 맛. 이 돈 모으는 맛이. 여러분이 저는 양곱창을 제일 좋아해요. 진짜 양곱창을 좋아하거든요. 음, 그 양곱창 맛이에요. 그래서 돈 모으는 맛. 한 달에 200만 원을 모으면 1년에 2,400만 원이 되고 5년이면 1억 2천만 원이 된다. 200만 원은 무조건 내서 더 주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거를 견딜 수 있어? 직장인이 200만 원을 탁 떼가지고 저축하는 거 진짜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얼마를 받건 200만 원 저축하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죠. 실제로. 어떤 사람이 돈 모으는 맛을 아는 사람이.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목돈이 만들어지고, 목돈이 만들어지면 돈이 불어나는 맛도, 어, 맛볼 수 있는 거죠. 한 번 맛을 보면 이건 절대 끊을 수 없는 맛이다는 거죠. 자, 27페이지. 그렇게 돈의 맛이 있다 없다? 돈의 맛이 있어. 그 돈의 맛은 돈의 크기가 아니야. 크기가 아니야. 10원이든 100원이든 100만 원이든 금액은 중요하지 않아. 돈이 차곡차곡 쌓이는 비밀의 맛. 여기 보세요. 이 줄지세요. 남들이 모르는 자기만의 기쁨. 저 이걸 좀 알 것 같거든요. 남들이 모르는. 여러분 통장에, 예를 들면, 여러분 통장에 1억이 딱 있다고 생각해봐요. 통장을 딱 열었는데,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억이 딱 있어. 그때 나만 아는 그 기쁨의 나만 아는 그 기쁨. 그쵸? 내가 이 통장에 1억을 탁 하기 위해서 어떤 절제의 맛을 했는지 절제의 맛도 느껴지고 그 숫자가 나에게 그죠? 가치 소비를 한 맛도 느껴지고 돈 불리는 맛도 느껴지고 오만 맛이 이제 부패 오만 맛이 쫙쫙 다 느껴지는 거죠. 돈이 차곡차곡 쌓이는 비밀의 맛 남들이 모르는 자기만의 기쁨이다. 여러분만의 기쁨이 있으십니까? 이런 돈의 맛을 알아야지 돈을 벌 수 있고 돈을 모을 수 있고 돈을 벌 수도 있고 돈을 모을 수도 있고 아끼는 맛, 잘 쓰는 맛, 모으는 맛을 되도록 자주 경험해야 된다. 당신은
돈에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셀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